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에 의한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모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한 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셋이 아니라 둘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자고로 이 빈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하는데 조금 좀 허전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옆에다가 이제 챗GPT를 모셔놓고 같이 진행을 할까 우리- 했는데 네. 그럼 제 자리를 뺏길 것 같아서. 하지만 저희가 또 알잖아요. 아직 생성 AI보다는 좀 사람이 낫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인데 맞습니다. 제가 그 AI의 몫을 충실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호모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오늘 호모디지쿠스를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챗GPT 이제 뭐 식상한 얘기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궁무진해요. 네, 할 얘기도 많고요. 구글 바드, MS 빙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던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얼마 전에 하이퍼클로바 X를 출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챗GPT를 좀 사용해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기자님은 뭐 그걸 이용해서 기사를 쓰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자님이 직접 쓰시는 아닙니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다르다고 우리가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 입장보다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쓰면 좋고 뭘 써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공통점부터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얘네들이 대화에 초점을 맞춘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몇 년 전에도 우리들이 인공지능을 꾸준히 썼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그렇죠. 챗봇, 네.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애들 있죠. 네. 지금 부르면 안 되는 독실이. 독실아,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대화를 처음에 하게 되면 재밌기는 한데 몇 마디 대화를 하게 되면 안 하게 돼요. 그쵸. 몇 번 대화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애들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등장한 생성 AI들의 특징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주고 오히려 하다가 저희가 지칠 정도로 대화를 해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전에 대화 내용까지 다 기억을 해놨다가 이어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핑퐁 게임이 가능한 거죠. 이 4가지 서비스가 다 그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쉬운 접근이라는 점이에요. 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챗 GPT부터 바꿔놨던 것들은 우린 사이트만 들어가면 되고 별도의 앱들 같은 경우에는 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설치를 해서 사용할 정도로 쉬워졌어요. 세 번째는 한국어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한국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이야기했던 4개의 인공지능 모두 다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처음에는 챗GPT에 물어볼 때 영어로 물어보는 게 더 답이 좋다고 해서 그럼요. 한국어를 번역을 해서 그다음에 그 영어를 복사해서 붙여놓기도 또 했어요. 영어로 답변해 주는 걸 다시 또 한글로 번역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게 됐죠. 그 마지막 4번째가 제일 중요한 공통점인데 다 무료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건 농담인데 근데 그게 나오는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좋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이걸 사용하는데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돼. 물론 이제 챗GPT는 4.0 버전부터 이제 유료가 되긴 했지만은 네. 그걸 제외하고는 웬만한 기능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사용량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써보니까 재밌는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 4개가 공통점이고 이제는 각각 서비스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차이점들도 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대화 히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나눌 때 네. 지금 이야기했던 대화가 누적이 돼서 다음번에 또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챗GPT하고 바드,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면 다음번에 또 다른 설명할 필요 없이 또 그 이야기를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MS 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이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지워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죠. 새로운 대화를 다 시작해야 되도록.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 대화 제한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 빙은 대화가 누적은 되지 않는 대신에 대화가 제한이 30번 대화라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보시죠 하고 리셋이 됩니다.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빙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빙을 안 써봤어요. 다른 건 다 써봤는데. 네네. 네. 그래서 하이퍼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클로버 X도 지금 제한 시간이 걸려 있는 게 3시간에 30번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바드는 제한은 없고 챗GPT 같은 경우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이 세 번째가 좀 재밌는데 역할 부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모든 인공지능들이 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MBTI를 물어봐요. 네. 나의 MBTI를 분석해줘. 아, 네. 네네. 이거를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 기본입니다. 인공지능이라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질문을 잘 던지면 되거든요. 아, 이게 역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 일단 무조건 칭찬을 해주면 돼요. 네. 아, 진짜요? 칭찬해줘. 역할 부여의 가장 기본은 그러니까 잘한다 해주는 거죠. 네. 너는 MBTI의 최고 전문가야. 네. 어허.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부분 경험이 있어. 네. 이렇게 한 두세 줄로 스크립트를 짜주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20가지 정도의 질문을 나한테 던져주면 내가 대답을 할 거야. 이러면 이때부터는 인격 부여가 돼서 MBTI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와. 근데 이 중에서 하이퍼 콜라보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됐었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가 또 됐었는지 네. 인격 부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된 챗GPT라든지 네. 바드라든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자주 하는 건데 너의 이름은 앞으로 땅콩이라고 하자. 아.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틀렸으면은 내가 너가 틀렸어. 그럼 죄송합니다. 저는 땅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는 돼요. 근데 하이퍼 클로버하고 빙은 안 돼요. 네, 다섯 번째는 현재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커서 네. 특히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오늘의 데이터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 됐는데 챗 GPT는 2021년도 9월까지 데이터다 보니까 대답을 못 해주죠. 맞아요. 근데 나머지 그 위에 나왔던 모든 서비스들은 대답을 해줍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심지어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숫자에 대한 게 중요해지고 점점 정확해지고 있어요. 물론 챗GPT 4.0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플러그인으로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 여섯 번째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헛갈리시는 기능일 텐데 이미지 인식 기능을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챗GPT는 챗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챗GPT4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보여줬던 기능이 GPT한테 사진을 넣어주니까 네. 이 사진에서 웃긴 점을 알려준다라든지 어. 음식에 재료를 집어넣으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야, 이젠 GPT가 눈이 달렸다.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만 했었지 우리가 써볼 수가 없어요. 네. 유료 사용자들도. 근데 이거 제일 먼저 풀어놓은 게 빙이죠. 어허. MS의 빙 같은 경우에는 앱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네. 뭐 윈도우 버전 마찬가지지만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고 이 이미지를 올리고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를 써줘. 라고 하면 시까지 써줄 정도로 지금 진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능들이 지금은 나머지에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바드도 얼마 전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었고 네. 그리고 GPT 같은 경우에도 10월 10일 혹은 그 이후까지는 유료 사용자들한테 이 기능들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상 중에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이제는 스마트폰만 딱 들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네. 내가 다이어트 중인데 뭘 먹는 게 좋을까? 어허. 네. 이거에 기반을 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라 인공지능이 눈이 달려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어지는 일곱 번째 기능이 그림 생성 기능입니다. 사실 그림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많거든요. 네.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미드전이라든지. 근데 이거 애들하고는 지금 대화형 챗봇하고는 지금은 다른 거다. 이 인식이 됐었는데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지금 빙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고는 대화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춤추는 고양이를 그려줘. 네. 네. 라고 뒤에 한국말로 그려줘까지만 하게 되면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림을 그려와요. 네. 심지어는 피카소하고 달리 이 두 개를 합성한 그림을 그려줘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장황하게 설명을 막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걸 베이스로 했다 그러면서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네. 이 그림이 오픈 AI 쓰고 있는 달리에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바로 이 부분들도 챗 GPT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 얼마 후에는 바드도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역시 칭찬이 중요하네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구나. 근데 오픈 AI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림을 그려주는 네. 그런 다리도 있고 아예 오픈되어 있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도 네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실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막아놨었던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제약을 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멀티모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우린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대화도 하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갑자기 뭐 춤도 췄다가 네. 근데 이걸 인공지능이 하느냐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완만하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하고 그림을 구분해 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럼 역으로다가 지금도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은 해요. 네.
스타트업들이 만든 AI들을 보게 되면은 채팅을 하는데 여기서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가지고 오고 또 작고 그려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다른 AI 서비스를 연결은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대화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챗GPT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고 있는 이 모델이 직접 그림을 그려주길 원하는데 말하자면 외부 거를 불러온다, API를 사용해서 불러온다고 하면 그걸 원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은 그려줬는데 이 그림에 대해 분석하고 싶으면은 갑자기 다른 고양이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되면은 결국 AI들이 지금 진화하는 거는 인간의 동반자이자 코파일럿, 부조종사처럼 붙어있는 네. 비서 역할인데 네. 그래서 중요해지는 8번째 기능이 음성 인식이에요. 아, 중요하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챗이니까 채팅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타이핑 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점점 문자로 입력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챗GPT에는 우리가 말로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음성을 문자로 받아들여서 집어넣는 기능까지는 들어가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빙에 먼저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걸 알아듣습니다. 네. 그리고 대답을 해주는 게 다시 스피커로 나와요. 이렇게까지 되는 건 아직까지는 빙밖에 적용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기존의 휴대폰 회사가 가지고 있는 AI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죠. 네네. 뭐 아까 네. 독실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위기가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랑 달랐던 거는 어쨌든 간에 스케줄을 잡는다든가 뭘 네. 검색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게 편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능력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키오스크. 저도 어려운데 네. 특히나 어르신들 얼마나 어려울까. 맞아요. 빨리 이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냥 앞에 서갖고 안녕 인사하면서 나 뭐뭐뭐 하고 싶은데 이거 해줘라고 하면 지금의 음성 인식을 하고 그걸 처리하는 모델이 네. 너무나 나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자연스럽게 주문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9번째가 링크 인식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GPT를 사용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뉴스 기사 요약 정리를 해서 보는 것들이 논문 요약이 많아요. 네, PDF도 정리하고. 예. 네.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드래그를 해서 그 기사를 붙여 넣어야지만 인식을 해줘요. 그런데 몇몇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제는 링크만 집어넣어도 그 링크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요약 정리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이기도 해요. 파일을 올릴 필요도 없네요. 팔 올스페어. 그럼 확실히 잘 해주나요? 잘해줍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챗GPT 4.0에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 중에 그 기능이 들어있어갖고 네. 그 요약 정리를 해서 본인의 의견까지 도출을 하고 특히 단어를 정리해서 어려울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줘. 전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네.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에요. 큰일입니다. 네. 큰일이잖아요. 이거 진짜 이제 앞으로 아무도 원문을 읽지 않는 세상이 올 거예요. 요약 정리가 심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 저는 보고 있는 게 네. 지금도 내용을 다 안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스킵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스킵하면 보면 믿음이 안 가거든요.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인데 네. 결국 원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문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요약을 보고 들어가서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연결될 수 있는 얘기로 플러그인입니다. 네. 이 플러그인이라는 게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들이 쓰는 폰들이 다 다르잖아요. 기본 원형은 똑같은데 네. 원하는 앱을 설치하기 때문에 각자의 앱이 됐어요, 지금요. 네. 각자의 스마트폰이 됐어요. 자, 이것처럼 다음번 승부수는 플러그인이죠. 현재는 챗GPT 이게 구동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0을 사용하시면은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어. 그러면 GPT는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스픽이라고 하는 영어 앱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익스피디아에서 여행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이것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듀오링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어 앱들 있죠. 이게 들어가서 영어 문장을 물어볼 때 GPT가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엔진을 가동시켜서 같이 답을 해줘요. 이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는 챗GPT하고 네이버 쪽에 적용이 좀 되어져 있어갖고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10가지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생성 AI의 트렌드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정확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무조건 믿으셔도 되는 게 바로 네. 엄지 기자님의 트렌드에 대한 그럼요. 지금 저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엄지 기자의 엄지척 트렌드.
이제는 AI 확장 경쟁의 시대.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전쟁이 기술 개발에서 활용 강화와 타 기업과의 제휴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AI 자체의 기술력은 물론 사용자 개인에 대한 이해도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 등이 초거대 AI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AI 기업들은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일상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 선두는 단연 오픈 AI인데요. 지난 5월 오픈 AI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외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부가적 소프트웨어 모듈인 플러그인 지원 기능을 챗 GPT에 추가했습니다. 특정 서비스와 연결된 플러그인을 통해 AI는 자료를 요약하고 도표를 생성하는 사무 작업부터 교통편 예약과 특정 요리에 필요한 재료 주문 등 다양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 컴퓨팅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단독 AI는 기능이 한정적이지만 플러그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한다면 대화형 AI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로 작동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구글도 유튜브와 구글 드라이브 등 보유한 기존 서비스에 바드를 붙여 바드 생태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내놓은 바드 확장은 지메일, 구글 독스, 구글 맵,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되어 답변하는데요. 특히 사전에 거대 언어 모델로 학습한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의 개인 클라우드도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드의 특징입니다. 사용자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드라이브에 저장해둔 정보와 인터넷상의 실시간 정보도 답변에 활용할 수 있어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드에 내 제주도 맛집 문서에 있는 장소들을 구글 지도에서 보여줘 라고 입력하면 바드가 구글 문서와 구글 지도를 결합한 화면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네이버도 챗봇 클로바 X를 발표하면서 네이버의 기존 서비스를 연결하는 스킬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사용자가 이 기능을 적용하면 클로바 X가 네이버 쇼핑, 페이, 플레이스와 연동해 장소 예약이나 상품 구매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는 AI 챗봇 따로, 검색 따로, 내 문서 정보에서 따로 헤맬 것 없이 한 번에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플러그인과 같은 형식의 확장은 외부 코드를 AI에 추가하는 것으로 구조적인 보안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AI 성능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AI 개발사들의 치열한 고도화 경쟁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저의 자력으로 이 정도 정보를 알아봤는데 이 생성 AI 트렌드 이거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AI 트렌드는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대부분 들어갈 것 같은데 크게는 2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B2C 영역에서 보자면은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올인원 서비스들로 구글의 바드라든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라든지 빙이라든지 점점 두각을 많이 드러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우리한테 질문 하나만 던지게 되면 사실 몇 년 전에 많이 기대했었던 거였었죠.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입력만 하게 되면은 최저가를 알아서 찾아서 네. 카드 결제까지 해주고 일정 맞아요. 등록까지 해주고 나서 네.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 다시 한번 예약해줘. 말만 하면 착착착 진행되는 비서. 이 비서의 역할로 몇 년 안에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럼 네이버가 뛰어나냐, 구글이 뛰어나냐.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형이라는 게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특화된 생성형 AI들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1년 정도 광풍이 불었었죠. 네. 챗GPT 대단한데? 굉장히 영리한 누군가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서서히 이제 깨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그냥 내가 검색할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쇼핑 특화되어져 있는 AI, 리뷰 전문의 AI, 글 써주는 AI, 일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공고문이라든지 홍보 보도 자료를 만들어주는 AI 이런 쪽에 특화되어져 있는 것들로 하나씩의 성능이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해지는 건 누구냐면 네. 사람이죠. 사람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일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AI를 활용하는 게 훨씬 숙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네요. 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근데 누구의 특정 직업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할 수. 이미 해왔던 것들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얘한테 부탁을 하거나 시켜야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일을 잘했었던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방법들이 제일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4개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아마존이 뭐 생성형 AI 음성 비서를 만들었다 이런 것처럼 좀 다른 기업들도 이런 생성 AI 기술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좀 그런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배울 때, 얘기를 할 때, 생성 AI를 위해서 그 구동하는 전력도 그렇고, 프로세싱 파워가 너무 필요하니까, 그, 대기업이 아니면 어려울 거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엄청 것처럼 많이 드는데요. 아마존 정도만 네. 가능하지. 뭐 예를 들면 세컨브레인 연구소가 네. AI 모델을 만든다.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좀 성능이 네네.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기업들, 네. AI를 연구하는 기업들은 다 생성형 AI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테슬라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굳이 많이 안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폭주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우리도 만들 수 있었지 하고 내놓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만들고 있어요. AI 시장도 똑같죠. 이미 유명한 AI들이나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건 이제 그들만의 리그. 일반인들은 몰랐던 거에 갑자기 챗GPT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기술들이 좋은 걸 알겠지만 우린 먼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얘가 표준이 됐으니까 그럼 다른 회사도 내놔야 됩니다. 구글이 그 따라가다가 약간 망신당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모델 우리 거잖아 라고 하면서 네. 우리가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5년 전에 이미 우리 10년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지금이 말은 중요해요. 의미가 없다. 네. 지금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바들이 베타 버전 나왔던 이유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베타였거든요.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회사가 이제 메타예요. 페이스북. 네. 메타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보여주면서 유명한 것들이 사람의 얼굴만 올리더라도 이게 누군지 찾아주는 기능이 들어갔다 빠졌죠. 네. 너무 더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험하죠. 그리고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부터 시작해왔고 몇 마디 문장만 넣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줄 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라마 1이랑 라마 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의 전략은 뭐였었냐면은 이걸 다 오픈 소스예요. 사실 챗GPT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오픈 소스였었지만 지금은 거의 유료잖아요. 맞아요. 아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오픈 그러니까요. AI인데. 오픈이라고 공언해놓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럴 거면 그냥 클로즈 하든가. 얘가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쵸. 근데 GPT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메타의 전략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럴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인지도가 떨어져 있고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무료로 승부수를 던진 거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아, 결국에 플랫폼 전쟁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안드로이드 OS가 처음에 무료이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이 우리가 개발할 필요 없는데 저걸 갖다가 디벨롭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거의 종속이 됐죠. 그것처럼 메타를 쓰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도 생성형 AI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원하고 있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SNS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를 맞아요. 갖고 있어서 네. 그래서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게 메타에서 생성형 AI를 발표하기로 했죠. 그 생성형 AI가 젠 AI 페르소나라고 내부적으로 코드로 불러요. 자, 페르소나라는 말이 들린 것처럼 이 회사가 만든 AI 특징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몇 살 누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AI하고 대화를 나눠라. 네. 한마디로 AI 친구를 한 명 더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네. 현실 친구 말고 이젠 그냥 AI 친구까지 네.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네. 나는 의문점이 있는데 있어요. 오. 왜냐면은 스냅챗이라는 게 있죠. 스냅챗. 예. 네. 스냅챗이라는 서비스가 이미 3.99 유료 서비스에 My AI라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네. 그 기능을 넣으면서 가입자가 300만을 넘어서 거의 500만 입학 정도 독배를 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AI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많아요, 지금도. 돈을 내고도. 디스코드라는 데 들어보시게 되면 거기도 이미 챗봇들이 수많은 게 있습니다. 그 수많은 챗봇들을 만들어서 요즘 초등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요. 그 챗봇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 좀 돼 있어요. 저희 3명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봇이 하나 들어와져 있는 거죠. 홈디스크 봇이 들어가서 봇이 참여해서 계속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봇들도 인격도 서로 높이고.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럼 한 4명 있는데 2명이 보실 수도 있는 거네요. 서로 그렇죠. 대화할 수.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재밌어지는 거고 우리가 항상 생각했었던 우리가 지금 대화라는 게 사람일까 아닐까? 네.
이거에 대한 난제가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는 수준으로 가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현실 마피아 게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로봇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회사가 이제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은 SKT죠. SKT가 벌써 A-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놨었어요. 네. 앱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네. A-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AI였어요. 그 내 입맛대로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얘하고 대화를 나눠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요. 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A-라 브랜드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거의 올인 전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재밌는 기능이 3개가 들어갔습니다. 하나가 챗T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챗T가 챗GPT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래서 여기 안에서도 챗GPT 3.0이랑 아니면 4.0을 써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무료로다가 4.0도. 실제로는 SK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패키지 돈만 내면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월에 2만 원씩 안 내도 되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GPT-4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 하나 집어넣는 기능이 웹 서머라이즈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이야, 좋다.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기능을 그냥 심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링크만 넣게 되면 링크에 대한 것들을 요약 정리해주는 서비스. 기자님 기사를 다 읽어보지 않고서도 네. 사람들이 요약된 걸 보고서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엄지 기자님이 어제 쓴 기사에 대해서 요약해줘. 맞아요. 차라리 요약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을 그렇게 다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사 같은 거는 저희가 항상 그러거든요. 많이 읽어야 리드까지다. 그러네. 앞 첫 두 문단 정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요약해주면은 차라리. 저는 뭐 네, 그쵸.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승부수는 그쪽이 되겠죠. 요약을 해주는 게 끝이 아니라 요약이 약간 후킹될 수 있도록. 정말 궁금한 원문에 가서 보도록 만드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요약이라서 네. 거기까지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역시나 우리의 브레인은 그대로 있고 세컨 브레인으로서 우리가 AI를 그러니까요. 사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세컨 브레인 연구소 네. 찾으신 게 아닌가. 네, 저 정확합니다. 혼자 이제 뇌피셜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궁금한 얘기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명확해지는 것들도 있어서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꼭 직접 사용해 봐야지 알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서비스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또 다음에 나와서 얘기 많이 나누고 싶네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지 기자님께서는 올해 연말은 혹시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연말이요? 연말 아직 저 연말 계획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아니 없어요. 없습니까? 네.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맛집이나 여행 정보를 찾아서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봤다. 얘가 추천한 대로 가봤다. 했더니 무슨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더라. 그럼 가는 겁니다, 무조건. 네. 갑자기 50m, 100m 아래로 잠수하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한번 5개의 AI 엔진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 모델이 시키는 대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네. 기사를 써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 IT 기자가 정말 쓰는 네. AI가 시킨 대로 해봤을 때 여행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혹은 얼마나 네. 환상적이었는가를 보면 저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오. 신뢰의 아이콘 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좀 되게 솔깃한 제안인 것 같아서 그쵸? 제가 한번 연말에 쓰고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검수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상의 역사를 우리 호모디직스가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풍부한 내용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